합격의 PD, 에듀 PD 김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저는 2019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개의 기출문제 풀이를 보신 학생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기출문풀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풀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해설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해설지만 보고 여러분들 그걸 빠르게 익히는 수험생들은 그렇게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풀 동영상을 보는데 의의를 두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기출문풀이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들마다 쫙 되게 많잖아요. 동영상 풀이가. 그 동영상 풀이를 A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 B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고 C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A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가장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취해서 기술을 익혀나가시는 거예요. 에이, 이게 기술인가요? 그럼요. 수능도 시험에 기술이 필요하고요. 공무원 시험도 더더욱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킬이라는 단어가 언제 들을 때는 여러분들 대단히 얕아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의 스킬은 다른 말로 하면 센스입니다. 그 센스를 가르치는 기출문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풀 그걸 듣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센스를 섭취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왜 들어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에듀피디 여러분들 요거 기출문풀을 들을 때는 그 옆에 보시면 정답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정답지를 놓고 같이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저 여자가 얘기한 부분이 요건 같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시간을 빠르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물 옆에 정답지 있죠, 여러분들? 오케이. 시선은 저를 맞추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품사론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품사 문제죠. 이떤 품사 문제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품사의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1번 빈출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빈출되는 단어가 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 거냐면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걸러지는 게 뭐가 있냐면 얘 시험에 나왔고요. 얘 시험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얘도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 정도는 기출문풀에서 여러분들 이미 제쳤어야 되는 단어. 그 다음 두 번째는 100%를 암기하면 되게 편해요. 100% 품사, 즉 무슨 얘기냐면 품사의 통용이 없는 단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편하죠. 그러면 100% 품사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냐면 100% 관형사 암기, 관형사 4개 시작! 이러면 세, 헌, 첫, 옛 이걸 가르쳐요. 관형사 4개 시작! 세, 헌, 첫, 옛. 이음절 관형사 시작. 온갖, 갖은, 외딴, 허튼, 다른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 그 외에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부사가 있어요. 그 부사도 여러분들 많이 빈출되는 거, 그 다음에 100%짜리들 외워놓으면 되게 편해요. 정답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정작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100% 형용사. 왜 안 외워요 이거를? 이거를 외워야지. 이론 시간에 듣는 건 여러분들 이론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잔소리하면 안 돼. 자,
100% 형용사. 100% 형용사 뭐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얘는 100% 형용사. 그 다음 뭐뭐하고 싶다. 얘 100% 형용사. 그 다음 뭐뭐 아니다. 얘도 100% 형용사. 동사가 없어요. 그럼 100% 동사가 뭐 있었어요? 100% 동사. 얘는 동사밖에 없는 거. 뭐? 늙다. 그 다음 생각하다. 사랑하다. 마지막 하나 조심하다. 뭐 등등등등 있었지.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얘가 없어져.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얘는 관형사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얘는 여러분들 형용사인 거 확인했고, 그럼 얘하고 얘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얘와 관련된 부분은 얘하고 얘는 이제 알겠지만 3번 품사의 통용. 품사의 통용이란 한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를 가질 수 있는 게 품사의 통용. 얘는 품사의 통용하고 관련 있는 단어라는 걸 또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품사의 통용편에서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고,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다. 홍수가 나다. 오케이. 나다. 들어옵시다. 얘는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를 나누는 기준점은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니은다가 지금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니은다를 일단 붙여보자고요. 저 곳에 남부지방에 홍수가 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다면 얘는 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 오, 다 달라. 그럼 이렇게 2개 같이 들어오자고요. 얘부터 먼저 가자고요.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이때 크다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수가 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저같이 국어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크다? 오케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안 보이니까 전체 문장에서 변화의 의미가 있다 없다, 즉 의미론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라는 나무가 쑥쑥 크다의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형용사다 동사다. 그때는 동사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크지 못하다.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은 얘가 보조용언이잖아요. 그럼 얘를 짧은 못부정문으로 고쳐볼까요? 짧은 못부정문으로 고친다라는 건 이 못을 앞쪽으로 갖고 들어오면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못 어떻게? 못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큰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재치야, 센스야. 그럼 니은다가 들어갔으니까 니은다가 들어갔으니까 동사, 형용사, 동사. 거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주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라고 들어왔으니까 쌍둥이가 성격이 다르다.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다르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요렇게 니은, 디귿 내지는 기억하고 미음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나오겠군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단어의 품사.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안 되어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번과 관련 있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갈까요? 어휴, 너무 쉬워가지고요. 다음에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내는 거냐면 각각의 예를 A 조건, B 조건, C 조건, D 조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기호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건 A, B, C, D 중에서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자, 그 다음 정보통신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A 조건에서 탈락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됐어요. 이 조건하고 맞지 않아요.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D 조건의 탈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신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거는 어디 조건? 오케이, C 조건에서 탈락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1번만 탈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정답은 1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문제는 빠르게 20초 내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3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희곡이 소개가 되었고요. 문학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 2, 3, 4번 바로 들어갔더니만 공간적 배경은 막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했고 해설자는 무대 위에 아버지를 소개했고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본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 오케이. 그러면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그랬구나. 이곳은 황야입니다. 황야, 본문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됐고요. 이리때의 내습을 알리는 막루가 세워져 있죠. 자, 그러면 막루 있고 황야 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닙니다. 드높이 솟은 이 막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에서 초승달이 뜬 달이 떴고 그 다음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라고 했으니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것도 맞군요.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파수꾼을 지금 해설자가 소개를 하고 있나 봅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이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자, 그럼 파수꾼의 얼굴은 시커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3번, 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 얘기가 잠깐 언급됐을 뿐이라는 건 문제 아마 풀면서 바로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패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같이 볼까요? 4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여러분들. 4번 문제는 도대체 이런 범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4번 문제는 고등학교 그 교과 과정을 얘기를 하면 얘는 여러분들 화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그랬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저는 이 시험 문제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라는 이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1번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2번도 있습니다.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너무 긴장해서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라고 했던 부분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3번도 있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었다. 자신의 처지로 바꾸는 대화는 없죠. 자, 그렇게 해서 4번과 관련된 부분도 어렵지 않은 화법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끝.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5번 같이 달려볼까요? 5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여러분들. 음운 변동과 관련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었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들어가는 거 확인했는데요. 문제에서 부엉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얘는 표준 발음이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바꾸는 건 교체.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첨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얘는 기역과 니은이 만남으로써 부, 엉, 닐 최종 발음이 되면서 얘가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교체. 따라서 주요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은 기역과 니은. 정답은 1번밖에 없었습니다. 5번 문제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지문 이렇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뭐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보기 1, 2, 3, 4번을 먼저 읽었어요.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댔다.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글을 처음부터 그냥 쭉 안 읽어요. 그냥 찬성 측만 봐요. 왜냐하면 보기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의 말하기 기법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들의 대사만 여러분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자가 별로 하는 얘기도 없지만 사회자 얘기도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찬성 측 2개를 읽어봤더니만 친숙한 상황을 빗댄 내용도 없고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번, 2번은 소거가 됐고요. 그 다음 반대측은 그럼 이제 반대측을 저는 읽었겠죠.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반대측은 논제의 의문을 제기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대측 하나, 2개 읽었어요. 그랬더니만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대사는 없더라고요. 그럼 답은 여러분들 4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답을 저는 4번을 찍혔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마지막 반대측의 대사편 보시면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논제에 의문을 제기해 놓고 있는 그 대사를 여러분들도 찾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여러분들 누가 적게 쓰고 누가 많이 쓰는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6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과 관련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학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여러분들 미적 범주라는 말 나왔어요. 미적 범주. 미적 범주라는 말 뜻은 문학의 이론에서 미, 의식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악이 있다. 풍자와 해악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뭐를 통해 드러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풍자 해악이 있으니까 미의식과 관련 있는 미적 범주와 관련 있는 거 4개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마지막으로 골개미. 이 중에서 풍자하고 해악이 있는 부분은 어디? 여기. 골개미.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과 관련된 부분은 골개가 들어간다는 것 아실 겁니다. 골개를 통해 드러낸다라고 했으니까. 자, 골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을 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그건 풍자지. 깨트리기 때문에 비판해야 되는 거고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상을 저는 여러분들 구타유발자라고 표현을 해요. 한 대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은 애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게 풍자. 그 다음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그건 해악이 되겠죠. 해악은 그 대상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걸 해악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번 문제는 문학의 이론 문제, 미적 범주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서 여러분들 풍자와 해학이라는 문학의 이론 어휘를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아마 쉽게 풀어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